수학 함수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정확히 알고 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엑셀로 직접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BS 함수인데요. 저희 교재 2단 쪽에 함수의 사전적인 의미 넣어드렸잖아요. ABS, Absolute Value, 절대값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bsolute가 절대값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ABS 절대값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ABS 절대값, ABS 절대값 이렇게 반복해서 써보시고 자꾸 말해보고 그래야 되겠죠. 절대값인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절대값은 부호가 없는 수를 절대값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ABS는 절대값을 구하는데 절대값은 부호가 없는 수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보겠습니다. 는 ABS 가로 열고 마이너스 117 가로 닫고 그러면 마이너스 117 부호가 없는 수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는 117이 되는 거죠. ABS는 절대값, 절대값은 부호가 없는 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SQRT 함수인데 이 SQRT 함수 같은 경우는요. 1급 출제 기준이에요. 2급은 출제 기준이 아닙니다. 저희 강의는 이제 1급, 2급 공통 강의이기 때문에 2급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교재에 SQRT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1급 함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들어두세요. 대부분 이제 1급 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2급도 같이 시험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들어두시고 또 2급만 보시는 분들은 SQRT 함수라는 게 있었구나. 이건 1급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SQRT는 양의 제곱근이라는 걸 구합니다. 그럼 양의 제곱근이 더 어렵잖아요, 말이. 그럼 여기 보세요. 는 SQRT 가로 열고 81 가로 닫고 81이 되려면 9981 아시죠? 99단 다 아시는 거니까 81이 나오려면 9981 결과가 9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SQRT.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수의 음수를 지정하게 되면 샵, 넘, 느낌표,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는 SQRT 가로 열고 마이너스 81 가로 닫고 마이너스 값을 주면 뭐가 된다고요? 넘에라가 떨어진다. 샵, 넘, 느낌표 떨어지네요. 오류가. 그 다음 이번에는 파워 POWER 가로 열고 수일 콤마 수이에요. 얘는 수이만큼 거듭 제곱한 값 거듭 제곱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는 파워 2,7 2의 7승 2의 7 거듭 제곱 128 우리 2의 7승 128 하면 그 떠오르는 거 뭐 있지 않으세요? 아스키 코드 아스키 77 맞는데 통신은 잘해. 기억나십니까? 아스키 코드는 7비트 2의 7승은 128 나타낼 수 있는 최대 개수 그래서 128 기억나시죠? 파워 함수 가지고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거듭 제곱한 값. 그 다음에 int 파워 int라는 건 뭐냐면 인티자 intgr 정수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교재 함수의 사전적인 의미 파워 밑에 int 인티저 intgr 인티저라는 단어가 정수라는 뜻이 있거든요. 더 어려워요, 그죠? 그걸 줄여서 i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수라는 뜻이 있어요. 정수라는 건 뭐예요? 소유점이 없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려줍니다. int라는 함수는. 그럼 여기 보세요. 는 int 가로 열고 8.7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8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8이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제 요걸 다루는 거죠. int-8.7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그냥 마이너스 8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9가 돼요. 얘는요.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왜요? 공부 안 해보면 안 하신 분들은 그냥 틀리게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7하고 달라요. 8.7은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고 그러니까 8이 되는 거고 9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8.7은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개념은.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거.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정수 같은 경우 8.7은 8.7, 9는 안 되니까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마이너스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마이너스 8 아닌 마이너스 9다라고 반대로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란드, RAND. 란드 함수는 0과 1 사이에 난수라 그래요. 난수라는 건 또 수학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는 수를 난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건 란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지금 제가 F2를 눌러서 수정 상태 만든 다음에 계속 엔터를 치니까 0과 1 사이에 숫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난수라고 그러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는 수. 그겁니다. 이번에는 란드 비트윈, BTWEN 무슨 뜻이에요?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1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우리 액세스 배울 때도 나와요. between and 뭐뭐 사이. between, BTWEN. 얘 같은 경우는 두 수 사이의 임의수를 반환해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같은 경우는 란드 함수를 갖고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정수 처리를 해줬어요. 먼저 보겠습니다. int 정수 함수, 그 다음에 란드 처리를 해요.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정수화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세요. F2 34, F2 38. 난수가 계속 발생하면서 그 난수에다 곱하기 100을 하고 그 결과를 int 처리를 함으로써 두 자리 정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이런 예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란드 비트윈이죠. 1부터 45 사이에 임의수를 계속 발생시켜줘요. 1부터 45까지. 21, F2 누르는 거예요. 제가 계속요. 36 나왔고, 37 나왔고, 32 나왔고, 31 나왔고, 1부터 45. 여러분들 로또 번호 생성하는 방법 아세요? 이렇게 번호 생성하는 겁니다. 이게요. 두 자리 수 1부터 45까지 계속 번호 생성하잖아요. 란드 비트윈 함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1급 기준 함수예요. 파이 값 3.141592 원주율 값 아시잖아요. 그겁니다. 별거 없고, 는 파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요. 엔터. 그러니까 3.141592 쭉 나오잖아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p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로그의 및 소문자 2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2를 수만큼 거듭 제곱한 값. 그래서 2는 2.7182818288 수학에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는 exp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1 가로 닫고, 그럼 2.71828128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exp 가로 열고 2 그러면 7.38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거랑 같은 효과예요. 2승 2 거듭 제곱 그겁니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ACT 팩토리얼, FACT 팩트 사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팩토리얼이에요. 얘는 뭐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수. 무슨 소리예요? 계승값이라고 하는데요. 계승값이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는 팩트 가로 열고 3 가로 닫고,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뭐야?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러면 6이잖아요. 그게 팩토리예요. 팩토리얼. 그걸 계승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를 2로 바꾸면요. 1 곱하기 2, 2가 되는 거죠. 팩토리얼. 그런데 수학에서는 팩토리얼 0은요. 1로 약속을 해놨어요. 팩토리얼 0은 1입니다. 엑셀에서 우리 커만에서 이거 팩토리얼 0이 1이다. 이걸
시험 문제 내면 이거는 수학 시험 문제죠. 아느냐 모르냐 그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알고는 계시고요. 그리고 MOD 매우 중요한 함수죠.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MOD 세 글자입니다. MOD도 있는데 그거 나중에 헷갈리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MOD는 MOD 세 글자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나머지 수위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근데 이럴 때 수위가 0이게 되면 디바이드 에러가 떨어져요. 샵 디바이드 슬래시 0 느낌표 우리 5, 6값 할 때 다 배웠잖아요. 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좌우지간 MOD라는 건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네요. 는 MOD 나머지를 구하라. 10을 2로 나눠보세요. 2, 5, 10 나머지 0이잖아요.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조건부 소식 배울 때 MOD 함수 미리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 짝수행 그때 MOD 함수를 썼었어요. 그겁니다. 나머지 구해주는 함수 MOD 중요하고 그 다음에 TRUNC 트렁케이션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수위를 수 이만큼 무조건 잘라냅니다. 수 2를 생략하면 0으로 처리되는 거고 는 트렁케이션 잘라내다 5.65, 1 그러면은 5점 하고 뒤에 한 자리까지만 잘라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6이 돼버리는 거예요. 트렁케이션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프로덕트도 이제 1급 함수예요. 인수를 모두 곱한 결과를 표시한다라는 거. 는 프로덕트 5,4 두 개 곱해버려요. 5, 4, 20 나오잖아요. 프로덕트. 그 다음에 썸 프로덕트는 보세요. 썸은 합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아름아름 배웠어요. 썸, 합. 프로덕트 아까 곱한다 방금 전에 여기요. 인수를 곱한다라는 거죠. 프로덕트, 썸 프로덕트 곱한 다음에 합해라 이런 뜻이에요. 썸 프로덕트 중요합니다. 썸 프로덕트는 곱한 다음에 합해라. 모두 곱하라. 그 곱을 더하라. 썸 프로덕트. 얘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썸 프로덕트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 지금 분명히 있고 수량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라는 건 물건 하나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합계가 와야 되겠죠. 합계. 금액이라고 하죠. 금액. 우리가 금액. 그러면 는 먼저 하고 수량 곱하기 단가. 엔터. 이거 맞잖아요. 컴퓨터 2대를 사고 싶어요. 한 대에 5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이고 마우스 5개 사고 싶은데 하나당 10,000원이에요. 그럼 5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우리 견적서 구할 때. 그럼 여기다 합을 구하잖아요. 는 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계를 구하잖아요. 맨 뒤에 가로 안 치고 그냥 엔터 쳐도 자기가 알아서 잡습니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구하고자 할 때는 sum product B의 2에서 B의 5, B의 2에서 B의 5, 콤마 C의 2에서 C의 5, C의 2에서 C의 5 이래 버리면 얘네 둘이 대응되는 것끼리 곱한 다음에 뭐 한다? sum 합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sum product 함수입니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그거예요. sum product. 이번엔 quotient sum product도 마찬가지로 이제 1급 기준 함수고요. 하지만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2급만 시험 보시는 경우에도 알아두세요. 잘 사용합니다. quotient라는 거는 나눗셈의 몫의 정수 부분을 반환하고 정수 부분만 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버릴 때 quotient 함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습을 하실 때 샵 네임 물음표 오류가 나게 되면 엑셀 옵션에 가가지고 추가 기능 분석 도구를 추가시켜야 됩니다. quotient
아, 나는 귀찮다. 그러면 기능만 알고 가시고요. 는 쿼션트 100,3 100을 3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33. 그럼 나머지는 난 모르겠다 이거죠. 목만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정수 부분만. 그게 쿼션트고. 그 다음에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부호라는 뜻이 있는 건데 양수이면은 1이고요. 0이면 0이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쿼션트 100,3 했을 때 정수만 갖고 오니까 33이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00 나누기 3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4.3333 이렇게 나오잖아요. 쿼션트는 정수만 취했기 때문에 33이 나왔다라는 거고 는 사인 100 양수니까 1이고 는 사인 0 0은 아까 0이라고 그랬었죠. 는 사인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음수니까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ODD 함수. ODD가 홀짝 홀이라는 뜻이 있고요. EVEN 짝수라는 뜻이에요. 홀짝 홀짝. 우리 컴퓨터 일반 할 때 체크 디짓 체크 배울 때 배웠잖아요. 아드 체크, 이븐 체크. 기억나세요? 우수 기수. 우 짝짝짝짝. 그래서 이븐 체크, 우수 체크. 기억 안 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네. 다시 강의 들으셔야 되겠죠. 컴퓨터 일반. ODD는 아무튼 홀수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홀수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분은요. 짝수로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는 ODD 4. 4 같은 경우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ODD는 홀수니까 결과는요. 5가 되는 거예요. 는 2분 5. 2분은 짝수니까 5를 짝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6이 됩니다. 규칙은 있는 거죠. 주어진 수에 가장 가까운 홀수.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는 올려버린다는 얘기죠. 양수인 경우 올리고 음수인 경우 내린다라는 거고 또 2분도 마찬가지. 양수인 경우 올려버린다는 얘기고 음수인 경우 내려서 짝수를 구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드 4 그러면 5가 되는 거고 2분 5 그러면 올려서 6이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얘도 나오니까 얘도 신경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수학과 삼각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건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본 거고 합계 함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합계를 구한다 이미 이제 알고 계시는 거고요. SUM SUMIF 우리가 이제 if라는 단어는 비록 두 글자이지만 뜻은 굉장히 길어요.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 하면 무슨 뜻이에요? 조건이죠, 조건. 그렇기 때문에 SUMIF라는 거는 검색 범위에서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합계 범위에서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SUMIF는 만약에 만족하는 경우만 SUM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실 거는 합계 범위가 뒤에 나온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검색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만 찾아서 합계를 구하라라는 거고 만약에 합계 범위가 생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검색 범위와 동일하게 인식하는 거죠. 하지만 이 검색 범위가 합을 구할 수 있는 수치여야 된다는 거죠. SUMIF고 얘는 이제 조건이 하나예요. 뒤에다가 if s 우리가 s 붙이면 복수 개념이니까 SUMIF s SUMIF z 뭐 이렇게 굳이 뭐 그렇게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SUMIF s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셀 범위 1에서 조건 1 만족하는 거 조건 하나 만족 셀 범위 2에서 조건 2가 만족하는 거 셀 범위 2에서 조건을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몇 개? 최대 127개까지 물론 조건을 127개까지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지만 아무튼 127개까지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요. SUMIF에서 조건은 127까지 가능한 거고 얘는 SUMIF 함수가 좀 달라요. 합계가 앞에 나와요.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SUMIFS는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맨 앞에 나온다. SUMIF는 뒤에 SUMIF
s는 맨 앞에 요거 하나만 유념하시면 돼요. 예제를 가지고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부서명, 성명, 성별, 그 다음에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어진 문제가 되는 거죠. 전 직원의 실적의 합계를 구하래요. 전 직원, 그러니까 여기 모든 직원의 이 실적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지금 여기 결과가 있고 오른쪽에 제가 입력된 함수를 넣어드렸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는 sum 뒤에 2에서부터 뒤에 9까지, 뒤에 2에서 뒤에 9까지. 이러면은 모든 사원의 실적을 갖다가 더해준다라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네요. 그런데 여자 직원 실적 합계를 구하래요. 합은 sum이고 직원이 여기는 이제 성별을 여, 남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별이 여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sum if가 돼야 되는 거죠. 는 sum if 그래 놓고 성별이 들어가 있는 CA2에서 C9까지, CA9까지, CA2에서 CA9이라고 한 다음에 큰 따옴표 여,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쉼표를 구분해 주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인 경우만, 만족하는 경우만 뭘 하라? 실적을 더하라라는 거죠. 뒤에 2에서 뒤에 9, 뒤에 2에서 뒤에 9. 그러면 어떻게 하라? 성별이 여자인 경우, 여인 경우만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얘는요. 패턴 하나를 달달달은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돼요. sum if 여가 들어가 있는 여남 성별에서 C의2 콜론 C의 9 콤마 땡땡이여 땡땡이 콤마 그 다음에 실적 D2에서 D의 9 여자 직원 실적의 합계를 구한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전산부의 남자 직원의 실적의 합계예요. 그러면 남자인지도 구별해내야 되고 전산부인지도 구별해내고, 조건이 2개 이상이니까 뭐야? sum ifs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전산부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부서니까 A2에서 A9, A2에서 A9 똑같이 땡땡이 전산부, 이렇게요. 이걸 한 블록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남자, 전산부의 남자니까 CA2에서 CA9 남, 이렇게요. 이렇게 조건이 한 조건, 두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적의 합이니까, 실적의 합계니까 실적은 뒤에 2에서 뒤에 9죠? 이건 앞에 쓴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sum if는 뒤에 쓰고 ifs는 앞에 쓴다는 거. 이렇게 되면 전산부이면서 남자인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실적의 합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sum ifs입니다. 그래서 sum ifs는요, 실무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잘 사용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여기 예제 하나가 있으니까요,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점수가 10, 15, 20, 30이 있어요. 그러면 는 sum if 가로 열고 F13에서 F16 이 범위에서 콤마 쉼표,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20 큰 따옴표 닫고, 20보다 큰 사람들을, 그죠? 큰 점수 20보다 큰 점수는 20하고 30이잖아요. 얘를 sum 더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50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합계 함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반올림 함수인데요. 반올림이라는 건 뭐냐면 5 이상이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4, 4, 5입, 그래서 4까지는 4 죽여버리고 5까지는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5 이상은 그겁니다. 라운드라는 함수, 그 다음에 라운드 업이 있고요. 얘는 무조건 올려주는 거고, 업, 라운드 다운, 얘는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자릿수가 양수이면 반올림 해서 지정한 소수 자릿수만큼 반환한다라는 거고, 자릿수가 음수이면 소수점 왼쪽으로 반올림이 돼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자릿수가 0이면 정수로 반올림이 됩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라운드 가로 열고 수1, 수2 이렇게 하면은요. 수2를 수2 자릿수만큼 반올림하라 이런 뜻이에요. 라운드 업 얘는요. 무조건 올림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림 업 다운 얘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다가 입력 함수를 넣어 드렸는데요. 4567.4567이라고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결과가 4567.46이 나왔어요. 이거는 보세요. 르라운드 반올림 함수를 쓴 거예요. A2는 이제 얘고 4567.4567인데 콤마 2 두 자리까지 나타내야 돼요. 그럼 두 자리면 앞에 4567은 그대로 나타내야 되고요. 뒤에 두 자리니까 45 이렇게만 나타나면 되는데 왜 46이 됐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얘가 6이잖아요. 6이니까 5 이상이니까 반올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한테 반올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5자리가 6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올림이 돼서 6, 7이 날아가면서 야 6 너는 5 이상이니까 나 주고 가 반올림. 그래서 4, 6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운드 그래 놓고요. 0이요. 소유점 뒤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4, 5, 6, 7이죠. 4, 5, 6, 7. 그럼 얘는 왜 반올림이 안 됐어요? 여기 보세요. 얘는 그냥 점 4잖아요. 4. 4는 작용 미달 땡 됐고요. 이번엔 라운드 A4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점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서 반올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6, 00 끝.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결과를 산출해내기가 까다롭습니다. 마이너스 값은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서 올림이 되기 때문에 4, 6, 그 다음에 00 끝이에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이번엔 라운드 업 가겠습니다. 라운드 업 얘를요 1234.1234를 두 자리까지 업 시키래요. 업. 그러면 1234 그대로 오고 점 두 자리 1인데 여기 3이 반올림 5 이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1, 3이 됐냐? 얘는 라운드 업이에요. 무조건 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이 반올림에 자격이 안 되지만 1, 3이 되는 거예요. 라운드 업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1234.1234 그냥 라운드 업 0 그러면 1, 2, 3, 4로 끝나야 되는데 무조건 올림이니까 1, 2, 3, 5 0이니까 소수점 뒤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요. 무조건 올림해라. 업 시켜라 라는 거. 라운드 업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왼쪽이니까 얘네는 더 무시하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서 3에서 올라가면서 1300 근데 3이 5 이상이 아님에도 왜 올라갔냐? 업이니까요. 그래서 1300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번엔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려버립니다. 라운드 다운 두 자리까지 내려버리는 거예요. 4, 5, 6, 7 그대로 오고 그냥 4, 5 그대로. 얘는 왜 반올림? 얘는 다운이거든요. 그냥 내려버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4567.4567 그냥 0 그냥 4567 그대로 오면 되는 거고 라운드 다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런데 왜 4600이 아니고 4500이냐 그냥 다운이기 때문에 그냥 45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함수예요. 결과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